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치합니다. 자, 10월로 접어들면서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옷깃 여미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은요, 뇌 심혈관 질환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오는 빈도도 급격하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나 연세가 있으신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시기에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자, 건강을 잘 챙기는 분들도 예방이 어렵다는 뇌 심혈관 질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든든한 대비책, 보험으로 세워볼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 이대 질환에 보험 잘 가입하는 방법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스마플랜 AB 시간에는 암보험 현명하게 가입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 암보험들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암과 뇌, 심장, 대표적인 3대 질병의 확실한 준비는 보험플랜 119에서 만들어보시고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번호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활짝 열려있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부터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주변에 아는 분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뭐 특별한 사고가 아니고서는 거의 대부분이 사람이 죽는 이유가 심혈관 질환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심혈관 질환은요, 평소에는 아무 이유 없이 조용하게 잠복이 돼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사망 원인 가운데 심혈관 질환이 차지하는 비율도 30%로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뇌 심혈관 질환 어떻게 하면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을지 오늘은 김정현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걱정되는 질환이 있으시죠? 바로 심장과 뇌혈관 질환입니다. 오늘 역시도 심장과 뇌혈관 질환의 진단비와 수술비 보장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또 많이 챙겨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심혈관이나 뇌혈관에 많이 집중을 하시고요. 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심장과 뇌혈관 질환이요. 이렇게 연령이 높을수록 겨울철에 많이 발병을 한다고 합니다. 뭐죠? 첫 번째 페이지가. 네, 지금 뇌 심혈관 질환 담보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강의 보시면서 모든 궁금증은 또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셔도 언제든지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궁금증들 해결해 가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대표적인 2대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어서 만나볼까요? 네, 우리나라 질병 사망률 89.5% 중에 3대 질환, 즉 암이나 심장 질환, 또 뇌혈관 질환이요. 47%나 질병 사망을 하시고요. 또 그중에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이 이렇게 19%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혈관의 보장을 중요성을 살펴보면요. 심뇌혈관으로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보험금이요. 10년 새에 약 2배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뇌혈관 질환으로 보험금이 지급한 거는 170%, 또 심혈관 질환으로 지급한 보험금이 20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평균 치료비를 살펴보면요. 암은 2,795만 원, 뇌혈관은 5,132만 원, 심혈관은 4,837만 원으로 되는데요. 이 또 이렇게 보통의 경우는 암이 이런 이대 질환보다 훨씬 더 치료비가 많이 들 거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 표를 보시면 뇌혈관이나 심혈관이 암보다 훨씬 더 높은 치료비가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게 사망으로 이어지던 심혈관이나 뇌혈관이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하고요. 또 의료 환경이 이렇게 크게 변화하면서 장기 치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서구화된 식습관이나 또 운동 부족이나 또 뭐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그 젊은 층들의 혈관 질환이 점점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평균 최초 진단 연령을 보시면요. 암은 51.5세, 뇌혈관은 50.9세, 심혈관은 53.7세로 대부분 이러한 질병들은 50세 이후에 많이 발병을 하게 되고요. 또 되는데요. 50세에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고요. 치료비 또한 이렇게 많이 들어가시니까 그 이전에 50대 이전에 이러한 질환에 대해서도 보장을 충분히 해놓으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또 심뇌혈관의 종류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깨끗하던 혈관에서 이게 고혈압이나 당뇨나 콜레스테롤, 흡연, 비만, 요즘은 미세먼지도 한몫을 하죠.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 혈관에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이렇게 혈관이 좁아지는 거를 축산경화가 있고요. 또 혈관이 딱딱하게 막히는 거나 이렇게 굳어서 아예 막혀버리는 동맥경화가 있는데요. 이때 이 혈관벽에서 떨어져 나온 혈전이 우리 온몸 구석구석을 타고 돌면서 뇌에 가서 막히면 뇌출혈과 뇌경색을 일으키고요. 또 심장에 가서 막히면 심근경색과 또 폐에 가서 막히면 폐쇄증을 일으킵니다. 또 하지로 내려가서 정맥에 막히면요, 심부정맥혈전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동맥경화는요, 보통 30대 이후에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60대나 70대에는 많이 발병이 되는데요. 40대 이후가 되면 이렇게 혈관 촬영이나 또는 뭐 검사를 통해서 혈관 진단을 꼭 한번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뇌혈관 보장 범위를 살펴보면요, 기존의 뇌출혈이나 뇌졸중에서 보장을 받으셨다면 이제는 뇌혈관 진단비를 통해서 이러한 전체를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중요했던 그간의 뇌출혈이나 뇌졸중에서 뇌경색까지 보장을 받으셨다면 이제는 기타 뇌혈관, 요즘 흔히 발병하죠. I67번이나 모야모약병, 또 꽈리 같은 것도 여기서 보장을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심장질환의 보장 범위도 마찬가지로요. 급성신경경색과 허혈성 심장질환까지 보장이 받으셨는데요. 여기도 표를 보시면 기존의 급성신경경색증을 보장을 받으셨다면 이제 협심증까지 보장을 해주는 허혈성 심장까지는 보장을 받으셨는데요. 이 또한 심장 전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살펴보시면 기존의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 보장받지 못하셨던 이러한 질병, 즉 루마티스열, 만성 루마티스 심장 질환, 또 기타 허혈성 심장 질환, 또 기타 형태의 심장 질환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도 이 심장 질환 전체에서 보장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기타 형태의 심장 질환은요, 판막술이나 부정맥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심장 질환으로요, 실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분석해 보니까는요, 58.3%가 이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 보장을 받으셨는데 41.7%는 기타 심장 질환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기타 심장 질환의 종류를 또 살펴보면요, 부정맥과 폐색전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 심부전증, 그리고 루마티스성 승모판 협착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정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부정맥은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심장이 빨리 뛰거나 또는 천천히 뛰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정맥의 주요 증상은요, 이게
분당 60회 미만으로 맥이 뛸 때는 스맥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피로감, 호흡곤란, 실신이 일어나고요. 또 100회 이상 빨리 뛸 때는 빈맥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가슴 두근거림과 흉통, 가슴을 쥐어짜는 흉통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심장이 막 불규칙하게 뛸 때는 어지럼과 실신이 따른다고 하니까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때는 빨리 병원으로 가보시는 게 좋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폐경기를 맞은 여성들도 가슴이 통증을 많이 느낀다고 하잖아요. 이때는 뭐 가슴을 쥐어짜는 아픔이 느껴지다가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꼭 진찰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돌연사의 90%가 이 부정맥의 원인으로 사망을 하시게 되고요. 또 뇌졸중의 20-30%는 부정맥이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부정맥이 연간 40만 명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는요. 부정맥은 조기 치료를 통해서 좀 큰 질병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최선이라고 하겠습니다. 뇌혈관의 대표적 수술이나 시술을 살펴보면은요. 클립 결찰술과 코일색전술이 있는데요. 이 클립 결찰술은 뇌동맥류, 즉 우리가 까리라고 하죠. 이 까리가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서 터졌을 때 클립으로 막아서 이게 혈류를 막아주는 수술을 클립 결찰술이라고 하고요. 또 코일색전술은 이 부푼 뇌동맥에 코일을 채워서 까리 안으로 이 혈류가 흐르지 않게 해서 이렇게 터지는 걸 막아주는 시술을 코일색전술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뇌출혈이나 뇌졸중에서는 이 보장받을 수 없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또 심장질환의 대표적인 시술과 수술은요. 스텐트 삽입술과 간상동맥우회술이 있는데요. 이 스텐트 삽입술 역시 주변에서 흔히 이게 받고 있는 시술이라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막힌 혈관 안으로 스텐트를 삽입을 해서 혈관을 넓혀주어서 혈류를 이렇게 흐르게 하는 시술을 스텐트 삽입술이라고 하는데요. 자꾸만 죄송합니다. 이러한 스텐트 삽입술과 간상동맥술이 있는데 이 간상동맥술은 이렇게 막힌 뇌동맥을 대체할 수 있는 혈관을 연결해서 이 팔다리나 혈관 등을 이용해서 연결해 갖고 심장으로 향하는 혈류를 공급하는 우회 도로를 간상동맥 우회술이라고 합니다. 특히 스텐트 삽입술은요, 여러 번의 교체가 이루어지고요, 또 많은 혈관의 시술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현장에서들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스텐트 시술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딱 한 번만 받았다는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여러 번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여러 번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비가 꽤 많이 지급이 되기도 하겠죠. 근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 진단비보다는요, 일회성 한 번만 주는 진단비보다는 이렇게 여러 번 수술을 할 때마다 지급되는 수술비 보장에 좀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심 혈관 수술비를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협심증에서 하는 스텐트 삽입술과 또 아까 피가 이게 뇌동맥류에서 하는 코일색전술은요, 비관을 수술이라고 하고요. 급성신경경색증에서 간상동맥 우회술과 또 지주막하 출혈에서 클립 결찰술을 하는 수술은 관열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관열 수술에는 2대 질환 수술비가 2천만 원, 22대 질병 수술비가 2천만 원, 5대 기관 수술비가 500만 원, 1호종 수술비가 1,000만 원 해서 4,600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또 간헐 수술에서는 2대 진단비 2천만 원, 22대 질병 수술비 2천만 원, 5대 기관 수술비 1,000만 원, 1호종 수술에서 300만 원 해서 5,300만 원으로 준비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심뇌혈관보험의 기타 특징은요, 이렇게 진단비 외에 생활 자금으로 10년간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이후에 납입 면제를 받으시고 또 내가 그동안에 냈던 돈까지 돌려받는 페이백 기능을 활용하셔서 보험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요즘은 뭐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에서 또 이런 만성 질환을 한두 개쯤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병자도 인수 기준에 따라서 다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유병자 보험을 회사별로 비교를 간단히 해봤는데요. 뇌나 혈액성 진단비는 면책이 없으시고요. 다른 회사는 90일 면책, 암처럼 90일 면책이 있는 회사도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심장이나 뇌혈관이 이 관열 비관을로 나누어서 이렇게 지급하는 회사도 있는데요. 또 여기는 아예 100% 비관을도 100%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5대 기관 수술은요. 간, 폐, 심장, 신장, 또 뇌 등을 수술하는 기관인데요. 이때도 이런 수술에도 다른 회사들은 다 다수의 면책이나 폐렴이 면책이나 폐기관이 면책이 되죠. 근데 여기 폐질환은 면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살펴보시면 메디케어 서비스라고 해서요. 이 서비스가 참 좋은데요. 이렇게 갑자기 큰 병이 걸리시거나 당황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어떤 병원에 가야 될지, 어떤 의사를 만나야 될지 되게 당황하시게 되는데요. 그때는 큰 병은 예약도 가능하시고요. 또 전담 간호사와 1대1 상담도 가능하시니까는요. 이 A사 보험을 좀 더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심내 혈관 플랜 보험을 아주 간단히 심플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진단비 1,000만 원에 수술비 2,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을요. 남성의 경우는 40세가 25,000원, 50세가 34,000원, 60세가 56,000원으로 준비가 가능하고요. 여성의 경우는 31,100원, 또 50세는 31,600원, 또 60세는 37,900원으로 저렴한 보험으로 3,000만 원의 보장성을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간을 수술이나 비간을 수술 또 수술 특약 같은 거를 추가를 하시면 보다 좀 더 넓은 수술비를 보장받으실 수 있으시겠죠? 지금까지 이 말씀드린 것을 최종 정리를 해보면요. 노령화 시대의 심혈관 담보는 아주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고. 그리고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하신데 질병이나 치료기간 등에 의해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 전문가와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또 일회성 진단비 외에 반복되는 지급 수술비도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신데요. 기대 수명이 높아지는 노후 시기에 또 의료비 지출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이 수술비 보장도 꼼꼼히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기가입한 심내혈관 담보나 보장 범위 확인이 필요한데요. 뇌졸중이나 뇌출혈 담보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연도도 한번 챙겨보시면 이 보장 범위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단비나 납입 면제 폐입이 기능을 활용해 보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이었고요. 정말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졌으니까요. 이럴 때 정말 여러분들 혈관 질환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 암보험은 잘 준비해 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2대 질환의 보험을 제대로 가입을 해 놓으신 분들이 많이 없다고 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은요, 암보다 더 위험하고 정말 더 치명적인 거는요, 보험 가입을 그때 가서 하려고 하더라도 가입 자체가 좀 어렵거나 보험료가 너무 비싸진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진단비를 비롯해서 계속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으로 좀 집중을 해서 살펴드렸는데요. 진단비는 한 번 받고 끝나지만 이 수술비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자, 많은 분들 관심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유병자분들 예전에 거절을 당하셨던 분들도 함께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몇 가지 질문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오늘 2대 질환 수술비에 좀 집중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2대 질환, 진단비의 범위도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보험사별로 수술비도 보장 범위가 뭐 같은지 다른지 궁금한데 어떨까요? 네, 약간은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요. 오늘 설명드린 이 상품은요. 기존의 혈액성 진단비보다는 훨씬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정맥이나 또 심장 판막 이런 것들이 여기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시던 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로 보장 가능한 보험을 오늘 소개해 주셨다고 하니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받는 수술에도 참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관열과 비관열로 또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이게 수술 방법이 어떻게 다른 걸까요? 간헐은요, 의사가 한부를 보면서 그야말로 가슴을 열거나 심장을 이렇게 열어서 하는 수술을 간헐 수술이라고 하고요. 비간헐 수술은 우리가 흔히 하는 내시경술 이런 거 한 것들이 있는데요. 보통적으로 시술을 하는 부분을 의사가 한부를 보지 않고 하는 시술을 이게 비간헐이라고 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시술을 보통 비간헐이라고 합니다. 칼을 대고 수술하냐 아니냐의 그 차이 같습니다. 자, 관열과 비관열도. 그러니까 저희는 꼭 큰 수술이 아니라 간단한 시술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셔가지고 유리한 수술비 보험으로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 보험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예전에 이대주라는 참 유병자의 가입이 어렵다고 알고 있었는데 혹시 모든 유병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떤 조건까지 가입할 수 있을까요? 예, 다들 알고 계시기는 하실 건데요. 325 보험이라고 해서 이렇게 3개월 이내에 추가 진단을 받지 않으시거나 또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여기 없으시고 또 5년 이내에 암이나 중대한 질병 진단을 받지 않으시면은 모두 다 가입도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또 요즘은 유병자 보험보다 또 좀 더 이렇게 훨씬 확대를 해놓았으니까는요.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고 가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보험사에서 거절 당하셨던 분들도 저희 보험 플랜 119 연락 주셔가지고 좀 유리하게 가입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김정현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이미 이대주라는 보험이 있으신 분들도 오늘 증권 한번 꺼내 보시고 범위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범위 설정을 어떻게 해놓느냐에 따라서 100% 보장받을 수도 있고 뭐 10%대로 정말 작게 보장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진단비와 함께 수술비 조합해 보시기 바라고 이대질환의 진단비 보험을 잘 가입해 놓으신 분들도 오늘 소개해드린 수술비 집중 보험으로 보완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진단비 뿐만 해서 수술비까지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모든 보험들에 대한 상담 저희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진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암보험 현명하게 가입하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권태희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래도 보험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암보험 하나씩은 들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있으셔도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거 잘 가입한 건지 물어보시거든요. 네. 불안하셔가지고 그런 걸 텐데 오늘 암보험 좀 집중해 살펴주신다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예. 암보험 현명하게 가입하기인데요. 혹시 얼마 전에 영화 배우 예. 블랙팬서의 주인공 체드윅 보스만이라고 아시죠? 아, 맞아요. 네. 정말 안타까운 소식 뉴스에서 네. 봤습니다. 네, 이분이 예. 그 대장암으로 사망을 해서 그 세계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분 혹시 사망했을 때 예. 연령이 몇 살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러게요. 영화에서 봤을 때도 몸도 정말 튼튼하고 젊어 맞아요. 보이는데 근육질의 멋진 몇 세 때 돌아가셨어요? 예, 겨우 뭐 43, 4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요. 네. 예. 이처럼 보면은 암은 연령하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무서운 질병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겉보기에 좀 연약해 보이는 그런 분들만 걸리는 질병이 아니라 그쵸, 예. 우리 옆에 건강하신 분들도 언제든지 걸릴 수 있는 질병이 암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망 원인 1위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예, 맞아요. 여전히 계속해서 부동의 1위인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료를 보시면은 예. 사망 원인 1위 중에 암인데 28.6%가 암으로 사망하세요. 이렇게 높게 계속해서 차지를 하다 보니까 예. 그 사람들이 암에 관심도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아져서 예. 그 요즘 또 암의 트렌드 또한 바뀌고 있는데 예. 이 바뀌는 부분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암보험의 트렌드 어떻게 예. 바뀌고 있을까요? 주변에 보시면은 혹시 암 환자가 좀 많이 늘었다라는 이런 느낌 안 드세요? 저도 주변을 건너서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래도 건강하게 좀 살아 계신다는 소식도 듣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 주변에도 보면은 뭐 제 또래도 그렇고 여러 명이 많이 지금 암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암 발병률이 아니라 발견률이 늘었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암 검진, 건강 검진 이런 검진을 많이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뭐 매번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진짜 예, 안내장 날라오고 예. 또 문자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의무감 같은 게 생겨서 그죠? 혹시 그쵸. 받아보셨어요? 저는 아직까지 검사는 안 받아봤는데 이 조기 발견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네. 의학 기술이 발달을 하니까 뭐 그쵸. 조기 발견을 해가지고 네. 암에 걸려도 뭐 치료를 하는 사례도 있고 예. 그러니까 뭐 발병 검사를 하다 보니까 발견이 되니까 예. 발견율이 늘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3명 중에 1명이 암이 네. 생긴다고 하잖아요. 발견율이 늘다 보니까는 이제 뭐 드문병이 아니라 흔한 병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아까 30%가 암에 걸렸다라는 그런 프로테이즈가 있었잖아요. 예. 그것만 보더라도 3명 중에 1명은 반드시 암에 걸릴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도 요즘 암에 걸려도 돌아가시는 분은 조금 줄어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은 다 죽는 병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시더라도 네, 예, 암 걸리면은 다 시한부 판정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뭐 3개월 아니면 길어야 6개월 이 정도밖에 안 살려줬는데 지금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의학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예, 병원에만 가면은 그 의료진들이 온갖 치료 방법을 다 찾아내서 나한테 맞는 그런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뭐 치료하는 데 있어서 더 용이하겠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은 더 이상 죽는 병이 아니고 예, 만성 질환에 가깝다라는 이런 표현도 쓰고 싶네요. 그러네요. 네. 과거에는 좀 사망 선고와 같은 게 암이었다면 이제는 네네네. 오래 또 살 수도 있으니까 결국 돈이 문제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암에 걸리게 되면은요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암 치료 비용은 암 종류마다 예. 치료 비용이 다 달라요. 예, 일단 1위에서 10위까지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예. 제일 많이 드는 거는 간암하고 췌장암이에요. 이 부분들은
치료비가 6천만 원대이고 그다음 폐암 순인데 예. 이 부분은 4,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치료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말씀하셨듯이 결국 돈이 있어야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네요. 6천만 원 이게 뭐 전체 비용도 아니고 치료를 하는 그렇죠. 데만 드는 예, 비용이고 그러니까 치료 비용만. 예, 우리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생활비도 여기에 추가로 그렇죠. 필요할 맞습니다. 것 같은데 예, 정말 예. 많은 돈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그럼 암 치료비가 올해 사시는 만큼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이 늘어나고 있겠네요. 그렇죠. 예. 2002년도에 통계를 보시면은 2002년도에는 1조 5천억 원이 되었었고 그리고 2009년도에는 약 6조 3천억 원이 든다 이렇게 치료비가 많이 높아졌어요. 지금은 뭐 더 하겠죠. 예. 그거는 2002년도에서 2009년도 자료니까. 예.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의학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개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개발비까지도 여기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비가 이렇게 높게 차지하는 게 되는 현상이고요. 네, 그러네요. 예. 자료를 보니까 암 치료비가 예. 7년 만에 무려 4배 이상 4배나, 증가했다. 예, 맞아요. 예. 라고 써 있으니까 중요하신 말씀이었어요. 예. 놀랐습니다. 자, 그럼 결국 우리가 암보험을 가입해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인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우리가 암보험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를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부족해도 아무리 말을 해도 부족한 게 암 치료 보험이거든요. 네. 예. 다시 여기 보시면은 암 진단 후에 고용 상태가 변했다라는 여러분들이 46.8%예요. 이 중에서 실직 상태에 고용 상태가 변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경제 생활을 못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무급 휴직인 상태가 10% 정도 되니까 어쨌든 같은 말이거든요. 그렇죠. 예. 암에 걸리면 암에 예. 들어가는 치료비, 거기에다가 일을 그만뒀으니까 생활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시 만약에 낫게 돼도 재기하는 비용까지 재기 비용도 그거는 뒷부분에 들어가겠네요. 제가 좀 더 짚어드릴 거고요. 네. 예. 또 암치료비 마련을 위해서 어떻게 마련을 했느냐라고 네.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32.6%는 대출을 받았다고 하시고요. 또 14.4%는 재산을 처분했다고 하고 또 9.7%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치료를 그냥 중단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는 치료비를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은 이런 걱정에서 해방되시겠죠. 네, 가족 중에 한 분이 암에 걸리면 뭐 가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입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 정리해 볼까요? 네. 아무리 암보험을 많이 마련하자 하는 이유가 뭐니 해도 암 치료비예요. 왜냐하면은 그 상담을 쭉 하다 보면은 예.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 부담률 5%만 내면 되는데 너 보험 안 해도 돼, 가입 안 해도 돼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이거는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약이라든가 신의료기술 이런 부분들은 급여가 안 되고 다 오로지 다 비급여세요. 아, 실비로는 보장받을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실비 또한 입원 의료비하고 통원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1억도 준비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지금은 보통은 5천만 원이세요. 그리고 또 통원비 또한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많게는 80만 원짜리도 있다고 하고 보통은 지금 근데 여기 30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신약이라든가 신의료기술 이런 부분들은 해당이 안 되세요. 30만 원, 50만 원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실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생활비 부분은 어떨까요? 생활비 또한 아까 암 진단 후에 고용 상태가 변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암 치료만 할 수는 없잖아요. 기존 들어가는 생활비는 계속 영위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걱정을 해야 되면은 암 치료하기도 급급한데 이런 걱정까지 하면은 암 치료할 때 이거 더디게 좀 빨리 돈이 많으면은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돈이 많으면은 예. 치료도 빨리 된다. 맞아요. 그런 말도 있었어요. 예. 가장 큰 걱정이 일단 해결이 그렇죠. 되니까요. 그리고 네. 치료를 잘했다고 해서 잘했는데 그러면은 먼저 다니던 회사에서 치료 끝났으니까 어서 오세요. 다시 복귀하세요. 그러면 이러는 참 고마운데. 그렇죠. 그러지 않으세요, 현실은. 네. 그래서 재개를 하시려면은 창업 비용 하다못해 빵집이라든가 아니면 커피집 이런 걸로 하셔야 되는데 그런 자금까지도 준비를 해놓으시면은 넉넉하게 치료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걸 보니까 정말 암보험 잘 가입해 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암 치료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 거기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항암 치료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이 치료법이 얼마나 지금 발전을 하고 있나요? 그렇죠. 지금 1세대에서 4세대까지 나와 네. 있는데 지금 시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3세대까지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3세대까지만 잠시 설명해 볼게요. 일단은 1세대 화학항암제는 항암제를 내 몸에 투약을 하잖아요. 투약을 하면은 정상세포하고 그리고 암세포를 동시에 받게 돼요. 그러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부작용이 많이 따르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항암 치료하면은 탈모 현상이죠. 그렇죠. 머리가 빠지고 네. 겉으로 보기에 그냥 일단 아파 보이시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손톱, 발톱 이런 것도 빠지게 되고 심지어는 그런 것까지는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뭐 이렇게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알던 그 암 치료, 항암 치료가 건강한 세포까지 공격을 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나온 건 어떻게 됐어요? 이거를 보완해서 이런 부작용 때문에 보완을 해서 나온 게 네. 표적 항암 치료예요. 예. 이거는 얘는 그러니까 그 투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암세포만 이렇게 정확히 공격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것만 공격을 하는 예, 거죠. 암세포만. 예.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 암세포가 변이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성이 생기는 거죠, 그게. 예. 내성이 생겨서 나 암세포 아니야라고 숨어버려요. 뭐 숨기도 하고 아니면은 변이를 해서 그 공격을 못 하게 되는 거죠. 표적 항암제가. 네. 그러면은 그 약이 써도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일단은 건강 세포는 건드리지 않는다니까 좋기는 한데요. 근데 그래도 일단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발전도 되고 있고 예. 그리고 단점은 내성이 생기는 거고 예. 그리고 좀 올라간다는 거겠죠. 항암제보다는 많이 비싸져요. 얼마나 비싸지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하시죠? 예. 네. 이걸 또 보완해서 나온 게 네. 내성 때문에 보완해서 나온 게 3세대 치료 면역 항암제예요. 예. 얘는 말 그대로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암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도 더 개선시킬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예.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라는 게 있잖아요. 예. 얘를 면역 억제 뭐 이런 뭐 억제를 시키고 활성화를 시켜서 예. 말 그대로 면역을 향상시키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제일 좋은 3명 방법이긴 중에 한데. 예. 한 명이 암에 걸린다는데 우리 가족이 암에 걸리면 네. 참 아프지 않게 치료 잘 받았으면 좋겠고 네. 이왕이면 건강하게. 효과적인 치료를 받고 싶잖아요. 예. 얼마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고통받지 않고 네, 치료받고 어떻게 돼요? 싶죠. 예. 자, 치료비를 보시면은 예. 유방암의 경우에는 표적 항암제가 퍼세타, 뭐 캐시엘라, 아바스탄 이런 약들이 쓰이고 있는데 얘들은 보면은 총 치료 비용이 유방암의 경우에는 2,900만 원이 들고 예. 또 폐암의 경우에는 7,600만 원. 비싸요. 예. 그리고 대장암의 경우에는 4천만 원. 그리고 위암의 경우에는 2,900만 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것도 역시나 비급여세요. 급여가 안 되고 오로지 다 내가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세요. 이 몇 천만 원의 치료비를 네.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렇죠. 받을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치료가 안 되면 끝나지 않으면은 본인 주머니에서 나가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참 비쌉니다. 네. 면역 항암제 치료비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더 비싸요. 시중에서 얼마예요? 지금 뭐 키트루다, 뭐 옵디보, 임핀지, 뭐 티센트 이런 약이 쓰이고 있는데 보시면 자료 보시면은 예. 1억 6,800만 원, 뭐 1억이 훌쩍 넘죠. 와, 암을 치료하는데 억소리가 예. 드네요. 그래서 예.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보통은 그러실 거예요. 나는 3천만 원밖에 없는데, 뭐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나 1억 있는데 그럼 1억 갖고 또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네, 지금 보니까 뭐 진단비 얼마 가지고는 정말 암에 걸렸을 때 네. 대비가 불가능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좀 네. 만나보면 좋을 것 같은데 몇 가지 비교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해 온 게 있어요. 예. 예. 표적 항암제라는 담보가 새로 나왔거든요. 예. 이거는 금액도 저렴하고 그리고 일단은 오늘 준비한 거는 A, B, C, D사 예. 4개사로 구분을 해봤어요. 지금 전 보험사가 다 나왔기는 해요. 오, 이거 담보가. 근데 그걸 다 비교를 해줄 수는 없고 오늘은 특별히 A, B, C, D 4개사로 구분을 해봤어요. 예, 어떤 차이가 있어요? 계속 받는 표적 항암 치료비를 주는 회사가 예. A, B, C는 주는데 C, D사는 안 주세요.
일단은 받고 네. 계속 받을 수 있는 건 A사와 B사라는 B사, 거네요. 예, 그렇죠. 음. 지급 방법에 있어서도 예. 연간 1회에 주는 회사가 있고 또 최초 1회만 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연간 1회 주는 회사는 A, B사이고 그리고 최초 1회만 주는 회사는 C, D사예요. 그리고 예. 예, 또 감액 기간도 있는데 1년이 지나야지만이 100% 주겠다라는 회사는 A, B사이고 그리고 C, D사는 2년이 지나야지 100% 준다는 약속이에요. 이런 조건들을 따져보니까 네. 우리가 이왕이면 계속 받는 게 좋겠고 그렇죠. 또 보험료까지 저렴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여기서 보험료까지 저렴한 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예. 제일 자료를 보시면은 A, B사가 지금 유사하게 동일 조건으로 좋잖아요. 예. 그래서 A, B사로 두 개 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얼마일까요? 투자가 이제 보험료 비교를 해봤는데 예, 같은 연령대 그리고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을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30세 기준으로 했을 때 A사는 1,400원, 그 B사는 2,100원, 그리고 여자인 경우에는 A사는 2,600원, 그리고 B사는 3,700원. 이렇게 아니, 쭉 지금 공이 하나 빠진 줄 알았어요. 몇 그쵸. 천원만 넣으면은 이 보장을 받을 네,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뭐 2,000원도 안 되고 1,500원도 안 되고 예. 저렴한 금액이세요. 음. 예. 이렇게 좋은 항암제 치료를 받는데 이렇게 보험료도 저렴하고 또 금액도 굉장히 크세요. 그렇다면 뭐 지금 이미 안보험 있으신 분들도 이거 추가 안 할 이유가 없으실 없죠, 것 그쵸. 같습니다. 이거는 꼭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즘 100세 시대 안보험 이렇게 준비하세요라고 조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들 100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암 준비를 하신다면은 뭔 나중이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지금 준비하셔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서 최소의 보험료로 최대의 보장을 준비해 드릴 테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연락 주셔가지고요. 안보험 있으셔도 추가로 생각해 보셔도 좋을 만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최신 암 치료 받으시려면 전부 내 주머니에서 그 돈이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몇 천만 원. 1억 원이 넘을 수 있는 그 큰 돈을 여러분들이 보험으로 몇천 원 정도의 특약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자, 표적항암 치료에 대해서 5천만 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몇백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하니까 어떤 보험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권태희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 플랜 AB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문자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자, 174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권태희 전문가님께 여쭤볼 텐데요. 3년 전부터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표적 항암제 담보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자, 전문가님 이렇게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 가입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음. 네. 그리고 회사마다 다 다르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신 다음에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을 드시는 분들,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셔도 표적항암 치료 여러분들 소개해드린 것처럼 일시금으로 이 치료를 받을 때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도 이렇게 약을 드시는 분들, 유병자분들도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건강하신 분들은 물론이고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연락을 주셔가지고 표적항암 치료 유리하게 좀 받아볼 수 있는 보험 가입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문자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985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엔 김정현 전문가님께 여쭤볼 텐데요. 제가 아들이 올해 군대 입대를 하는데요. 그 전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 어떤 상품이 좋을까요? 라고 문자를 넣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들이 군대 입대를 하면은 더 좀 우리 아들 챙겨주고 싶은 그런 부모의 마음인 것 같은데요. 김정현 전문가님, 우리 군에 보내는 아들 어떤 상품이 좋을까요? 일단은 어떤 보험에 가입돼 있으신지 먼저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군대에 가시게 되면 야외 활동이 많잖아요. 그리고 다칠 확률이 높으니까 상해보험 쪽에 좀 더 강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해 수술비나 또는 골절, 3% 후유 장애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보험에 좀 더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금액이 작게 되어 있거나 담보가 없으시면 지금이라도 어른이 보험이라고 하죠. 30세 이전에
어린이 보험을 30세 이전에 가입할 수가 있는데요. 이 어른 보험보다는 또 보장도 더 많고요. 또 더 싸게 준비할 수 있으시니까는요. 한번 이 기회에 보험도 점검해 보시고 또 추가적인 어떤 준비도 해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좋습니다. 어린이 보험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만 30세가 되지 않으신 이렇게 군대를 보내는 아들이나 우리 자녀분들도요, 아직 어리시다면은요,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시켜주는 게 정말 유리하다고 하니까 시청자분들도 우리 자녀의 보험, 어린이 보험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옆에 계신 전문가님께도 첨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해 군대를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될까라고 질문 주셨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같은 생각입니다. 예. 지금 30세까지는 네. 어린이 보험으로, 즉 어른이 보험이라고 하죠. 이런 보험을 꼼꼼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0세까지 가입 가능한 어린이 보험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보장이라도 좀 더 저렴한 보험료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어린이 보험이고요. 그리고 만 30세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어린이 보험으로 가져가실 때 같은 증권에서 그 보장의 범위를 훨씬 넓혀갈 수 있다고 하니까 만 30세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 보험 플랜 119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어린이 보험 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만 30세가 넘었는데 하시는 분들도 건강보험으로 지금 현존하는 보험들 중에서 여러분들께 가장 유리한 보험 1:1 맞춤 상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셔도 여러분들의 보험 궁금증, 고민까지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